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표 내고 탄핵해야 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추미애가 얘기하고 뭐 여러 명이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도 그걸 공감한다. 그러니까 뭐야? 아씨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시한 것처럼 하니까 야 다시 해. 그래 갖고 다시 인지만 했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대변인인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서로. 왜? 청와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담을 쌓아 놓고 아부하는 사람만 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점이 그거였어요. "야 다 필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야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안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부하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 전화하고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핵심 인력을 그 자리에 배쳐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봐봐요. 뭐 이재명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 갖고 했던 비서관도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동기 7 명을 벌써 요직에 앉혔다.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람만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정말 나한테 충성심을 보였던 근거 있는 정동영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장관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성호는 항상 오른팔에 있었으니까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 밑에서 딸랑딸랑했던 사람들도 언젠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 안 시켜준다 이거예요. 뭐 이현주 같은 국회의원들 아무리 그래도 한 자리 요직은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에 각 부처의 장관들은 정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에이스 엘리트들만 채용을 한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그렇게 됐고. 근데 이재명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엘리트급들은 대한민국 보수 정부에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근데 지금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편인 사람들만 고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똑하고 능력 있고 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언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하도 깐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걸러내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예. 이해가 가나요? 그렇게 자랐다면서 지금 왜 독방에 구속돼 있는 게 아주 무서운 저 빨갱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얘기를 저를 많이 얘기해 줬어요. 북한 빨갱이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가족까지 싹 죽이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거를 보충해 주는 사람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저희 시골에 화전민이라고 살았어요. 화전민. 북한에서 월남해 가지고 산속에서 왜 북한에서 그 빨갱이들이 너무 무섭게 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걸 보니까 아예 산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야 정말 빨갱이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절대 저 공산주의 빨갱이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저는. 예? 예. 충암고가 생각나요. 충암고는 그냥 학교 졸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 물론 뭐 생각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135 번을 받았는데도 왜 구속을 못 시켰냐고요? 데빌 몬스터님 그거 인제 잘 얘기해 저도 25년 전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들어왔습니다. 제 수첩, 다이어리 메모장 수첩까지도 들고 갔어요. 딱 9 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25년 전에 우리 사무실 압수수색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압수수색이 뭐냐면요. 목록을 갖고 옵니다. 목록. 1 뭐 임금 대장, 2 계약서, 뭐 3 직원 명부, 4 뭐 임원 명단, 5 관리직 직원 몇 명. 그러면 5 건이잖아요. 그러면 5 건을 압수수색 받은 거예요, 5 건을. 그러면 한 번에 와서 5 개면 그게 5 개예요 그냥. 그 135 번이라는 게 135번 동안 가서 이거 내놔 또 이거 내놔 그게 아니에요. 성남시장 시청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찾아낸 게 한 번에 가서 10개 찾아오면 10 건이 10 건 그게. 예? 이해가 가나요? 모스터님? 예. 가족까지 싹 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집에 들어간 거 봤습니까? 이재명 집에 압수수색 들어간 거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우리 몬스터님, 이재명 집도 압수수색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은요, 그 명단에 1 번부터 10개 또 뭐 10 개, 10개 그럼 10 개에 10 번이 100 번이 100 번. 예? 그게 100 가지예요, 100 가지. 그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 한 번 들어가고 갔다 온 거를 한 번 해서 135번 갔다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검찰 뭐 수천 명이 와서 조사했다고요? 그 수천 명은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명단을 탁탁탁탁 체크한 거지 그 수천 명이 한 번에 조사한 게 그러니깐 우리가 듣는 거는 좀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조금 인정 못 해요? 인정해도 인정 못 해도 돼요. 뭐 제가 뭐 인정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데빌몬스터님 뭐 할 수 없어요. 135 개를 조사했는데 죄가 하나도 안 나온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5개 조사하고 있죠. 아니 김문기하고도 모른다고 했는데 김문기하고 손잡고 예? 골프도 치고 손잡고 그 나무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 요번에 100일 기자회견할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사망한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고 검찰의 조사받다가 그렇게 된 거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 당연한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나하고 관계 있다고 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나하고 다 관계없다 그러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방어를 위해서는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거고 또. 그렇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리고 재판이요. 재판 5개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받다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지금 보류된 거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끝나고 나면 재판 안 받아야 되나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감옥에 갈 거 아니에요, 감옥에. 물론 안 갈 수도 있겠죠. 다 죄를 음 어디쩌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셨 데빌몬스터님 저는 가스라이팅을 제가 당했다고 뭐 저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데빌몬스터님은. 근데 인제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라 데빌몬스터 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분야의 최고가 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에 있는 좌파의 정권의 그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과거를 보면 학교 다닐 때 뭐 했어요? 남의 거 뺏어 먹거나 남의 거 잘난 거를 혐오하고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고 미군 물러가라고 1980 년대부터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집요하게, 집요하게, 집요하게 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하고 한미 공조를 약속하고 미국 무기를 사고 대한민국 국방비를 올리겠다. 선박을 제조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를 많이 보내주겠다.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만들겠다. 골프를 같이 치자. 같이 시진핑을 만나러 가자. 피스메이커를 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 얘기는 아주 외웠어요. 외웠어 제가. 근데 결국엔 뭐예요? 서명보다 더 멋진 합의를 했다? 여러분들 그거 예. 예. 남주님 항공모함 무제한 티켓 발부 평생 유 무료 이용권 당첨. 우리 우리 존 뭐야 이거. 일본에서 오시네. 일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단지 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면서 감옥에 가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저는 경험으로 압수수색도 경험을 해 봤고 계엄령 선포도 군대에서 가려고 했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계엄을 했는데 왜 군인을 동원했냐 뭐 그건 제가 답변을 다 하겠는데 계엄령을 내란이라고 하는 순간 저하고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계엄 갖고 욕을 하면 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그따구로 했냐, 계엄을 뭐 200명을 동원했냐, 그 계엄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계엄령을 바로 내란몰이 했다고 그러면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저는 혐오하고 싶고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분명한 거는. 왜? 설사 내란의 추정을 하더라도 김대중이는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란이라고 확정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한 거지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현재. 근데 내란이라고 지금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상원 데빌 몬스터님 노상원 수첩은 아유 제대한 놈이 수첩에다가 억하 감정 가지고 불명예 제대했다며 그 사람. 억하 감정 가지고 이놈도 죽일 놈, 저놈도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그렇게 써는 제대한 사람이요. 그것을 보고 김대중이 내란 확정인가요? 다 확정으로 알았어요. 재판에서 그냥 내란 추정으로 해서 내란죄로 선고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아우 야 인마 너 김대중이 뭐야? 김대중 선생님이라 그래." 얘라이 김대중을 김대중이라 그러지 김대중을 씨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 참 웃기는 똘마니들이야. 그거는 아니 김대중이라 그러면 아주 무지장 싫어하더라고요. 예? CCTV에 다 나왔는데 그거 개인적인 수첩이라고요? 아유 데빌몬스터 님은 김용현이랑 수십 번 만났는지 수십 번이 어디서 나왔어. 수십 번이 어디서 나왔어. 방송에서 수십 번 나왔다고 얘기하면 수십 번이에요? 아유 참 그걸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수십 번 나온 것을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김용현과 수십 번을 만나서 CCTV에 다 나와 있으니 윤석열은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난 그 말을 믿겠다 이거예요. 왜? 아니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는 게 수십 번 만났다고 썼으면 그 수십 번 만난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데빌 몬스터님은 방송에서 나온 거 갖고 예? 예. 그거는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니 김대중 김대중이라고 하지. 예? 예? 예. 저는 이처럼 아름다운 다국적 아. 김영수님 물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게 조리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획일적인 얘기보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거지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엄을 시작해서 계엄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게 내란죄로 가려면 어떤 게 내란죄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부터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국민한테 발표했는데 왜 그게 내란으로 바뀌어서 지금 감옥에 갔냐 이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에 있을 때 계속 펌프질해서 자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탄핵해서 파면서 감옥에 넣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된 주동자였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네. 근데 좋아.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지금 그 밑에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랑 원내대표가 회의를 한 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이 지금 어그리가 내는 거예요. 빵꾸가 나는 거예요. 왜? 이재명하고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즉시 수정이 못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은요, 아무나 이게 통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들통이 나거든. 대통령이 말 한번 잘못한 거 청와대 뒤에 구진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북악산에. 거기서 도청 한번 딱 해 가지고 어디서요? 안기부 같은 데서 보수 아주 보수 꼴통이 된 사람이 장교가 하나 있어. 그거 딱 캡처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안기부에서 도청을 어디서 해요? 구진봉에서 하는 거예요. 구진봉. 여러분들 구진봉은 아세요? 데빌 몬스터니 구진봉이 어딘지는 아세요? 청와대 통신감청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막 대화하고 뭐 청와대 관련된 대화를 전부 그 군인들이 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로운 전화 뭐 나쁜 전화 그걸 다 감청을 해서 보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이 빼 가지고 대통령이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바이든 날리면 쪽팔리면 어떻게 그거를 그냥 오픈해서 얘기했다고 그걸 깐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에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민주당에서 어떤 합의를 해 갖고 대통령 보고하면 이재명은 엄청 강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그 밑에 똘마니들을 박찬대 같은 사람 콧구멍까지 파줄 정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이 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만 그 나머지 사람들도 무 한 자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맹신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아주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싫어도 오케이 했는데 지금은 쪼끔 바뀌었죠. 예. 예. 통신감청부대가 있어요. 예? 통신감청부대가 있어요 실제로. 예. 아니 그런 거 안 하면 청와대 예? 전화하는 거 뭔 아휴 정말. 헬기에서 국민들한테 총 조준한 거 증거 나왔는데 그냥 계엄만 한 거라고. 아이고 몬스터님 계엄 총을 총을 쐈어요? 야 정말 총을 쐈네. 예? 그리고 윤석열 얘기죠. 충안고로 전부 자리에 앉아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언론에서. 예? 그거를 그 언론에서 한 그것도 MBC에서 한 얘기를 믿지 말아요. 저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절대 언론을 믿지 마라. 그냥 듣기만 해라. 그리고 그 언론에서 한 이야기는 판단은 내가 경험에 의한 경험에 의한 것만 믿어라. 절대 믿지 마. 예? 예. 불추리님 처음 듣는 소리네요. 감청법도 대통령실을 이해 안 되는데 감청부대가 있어요. 통신부대 몰라요? 대통령 예? 통신부대 구진봉에 있습니다. 구진봉. 구진봉이나 찾아보세요. 구진봉. 아휴 정보 중요 자리 충안고 이게 충안고 사람들이 예? "내 이놈, 남주 이놈." 내 이놈은 내 이놈 당신은 필명이 필명이 내 이놈이요. 필명이 내 이놈이고 내 이놈이라는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야. 예. 청와대 구진봉에서 감청했어요. 감청 다 하잖아요. 예. 아이 군대에서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우리 참참님만 알아.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그런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나면 예? 지금은 이제 용산에 와 있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요. 청와대 옆에 탱크가 막 수백 대 있어요. 수백 대. 전쟁 나면 청와대 옆에서 탱크가 기어 나와요. 실제로. 예? 여러분들 북악산은 올라가 보셨나? 참참님은 북악산 올라가 보셨나 모르겠네.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산 북악산. 여러분들은 북한산은 알고 있지만 북악산은 잘 몰라요. 지금 뭐 개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방하기 전에 북악산에 김신조 넘어온 곳을 제가 소풍 갔다 왔어요. 소풍. 군대 시절에 소풍을 다녀왔어요. 그 표현이 소풍이에요. 우리 군대 시절에 김신조 넘어온 길을 탐방 같은 개념으로 소나무에 총알이 박힌 것이 지금도 있어요. 김신조랑 일당과 전투 중에 총알이 소나무에 박힌 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북악산 안 가 보셨잖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갔다 왔어요. 청와대 뒤에 있잖아요. 바로 청와대 바로 뒤에 산이 북악산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군사 시설이라 아무도 못 가요. 그죠? 예예.
30 경비단하고 33 경비단에 아주 그냥 거기는 완전히 최전방하고 똑같아요. 예? "내 이놈." 제가 한번 욕 한번 해 볼까요? 이재명보다 더 예? 그 내 이놈이라는 이 양반은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인제. "내 이놈 당신은 1000 년도 못 살고 딱 99 년만 사세요, 앞으로." 이렇게 좋은 덕담해 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내 이놈님은 필명이나 바꾸세요, 필명. 내 이놈이 뭐예요, 내 이놈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내 이놈보다 에이 그냥 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바꿔 보세요. 그게 뭐예요, 내 이놈이. 아유, 필명을 내 이놈이라고 만드세요. 예. 하여튼 내 이놈님은 미안하지만 삭제를 했습니다. 아, 뮤직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1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벌써 1 시간 돼 갑니다. 오늘은 38분 오셨는데 금방 1 시간이 됩니다. 1 시간. 아, 맞아요. 아, 지금 30 경비단, 33 경비단 얘기하니까 옛날 군대에 있을 때 그 청와대는 이제 뻗치기 한다 그래요.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요. 정말 2 시간 동안 예 모기가 깨물어도 그냥 모기를 못 잡을 정도로 뻗치기 한다고 그랬는데,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55 경비대 있잖아요. 55 경비대. 우리 참참님 아시잖아요. 55 경비대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근무하는 그 청와대 외곽 근무자잖아요. 55 경비대. 그다음에 저는 비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뒤쪽에 비원 공제 빌딩 그쪽에서 인제 군대 생활을 저는 건물 위에서 했죠. 비원이면은 비원 그 숲속에 팔각정을 져 놓고 그 팔각정 위에다가 발칸포를 올려 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서울에 무기가 군인들이 없는 줄 알죠. 그게 뭐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 MBC 기자 출신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라는 분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계속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못 살게 굴잖아요. 그 사람이 90 년, 91 년도에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 종군 기자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TV로 뭘 봤어요? 이란 이라크 상공에 대포들 나가는 그 야광 나가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나라도요, 전쟁이 나면 서울 한복판에서 대포들이 막 나갑니다. 발칸포도 나가고. 근데 여러분들 서울 한복판에 그 군부대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서울에도 어 군부대가 많이 있다는 거. 발칸포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서울에 300 대가 있었어요. 300 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300 대가 서울 한복판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전쟁 나면 북한에서 뭐 AN 투기 아시죠? 아, 참참님은 AN 투기 알 거예요. 그 AN 투기가 저기 파주에서 저공 비행하다 오면 그 발칸포가 몽땅 다 예? 저 수색 상공하면 그냥 화망 뭐 37도 고도 뭐 몇 해 가지고 거기다가 화망 사격하면 서울에 있는 발칸포 한 200 대가 한 방에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그 전투기들이 오다가 다 총알 맞고 죽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 예. 아, 헌병단은 행사가 많아서 뻗치기 많이 했죠. 맞아. 헌병단이 뻗치기 많이 했 이제 제가 인제 발칸 얘기하면 이제 화망 사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어 부기 각도를 딱 주고 거기에 비행기가 몇 분 몇 초에 올 거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팍 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쏘면 가서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인제 비행기 사격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리 총을 쏴서 발칸을 쏴서 인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온 얘기만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뉴스에서 하는 얘기들은 팩트만 얘기해 줘요. "어떤 일이 발생했다." 예? "어떤 일이 발생했다."까지는 뭐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황님,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지금은 또 여러분들하고 1 시간 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우 성황님 아 반갑습니다. 우리 보금님께서는 어떤 표현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색대대 출신이에요. 아 고향이가 좋아하니 강원도 고성에서 네팔 가야 됩니다, 네팔. 예 네팔에 가서 정말 SNS를 중지한 정말 아우 우린 M40하고 M55 갖고 근무했어요. 카레바 50 아시나? 카레바 50? 태야님 카레바 50이죠. 양평 가면 양평에 그 사격장을 아시나요? 양평. 저는 그 수도방위 사령부의 그 발칸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사격장을 많이 다녔어요. 사격장을. 전수 받으러 가야죠. 오이도에 있는 헬기장, 대천 해수욕장, 그다음에 포항 앞바다에 포항에 보면 그 토끼꼬리 같이 생긴 거 거기도 갔다 왔고요. 마차진이라는 거 저기 동해의 최전방 거기도 갔다 왔고 양평도 갔다 왔고요. 저는 인제 사격을 잘해 가지고 사격 명사수였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사격장은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계엄군으로 제가 인제 출동을 하려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언제 87 년도에 직선제 했잖아요. 대통령 직선제 5 년짜리 직선제 만들었잖아요. 87 년 예 대천에도 있었죠. 대천 해수욕장 고 옆에 거기도 열차 타고 사격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탱크는 아니죠. 발칸포는 인제 군용차에 싣고 가고 우리 군인들은 음 기차 타고 가고 그랬어요. 오래전 얘기네. 그다음에 대구에 후반기 교육이 대구에 있어요. 방공 포병학교라고 대구에 있는데 거기서 6 주인가 받았어요. 6주 훈련을. 6주 받고 경주 남산 경주 예 맞아요. 독산이구나. 대천 해수욕장 옆에. 맞아요. 거기도 다녀왔죠.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남산으로 소풍도 갔다 오고요. 예 군대에서 소풍 간다 그랬어요 그때. 소풍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인제 전방 자대 배치를 수도방위 사령부 용산으로 왔죠. 용산. 용산으로 와서 거기서 하루 자고 구진봉으로 올라갔죠. 구진봉. 구진봉이 어디냐면 북악 스카이웨이 청와대 뒤에 보토현 헬기장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정릉 터널 최정상에 보토현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가 인제 대통령 전용 헬기 이동하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거기서 안 뜨는지. 옛날에는 거기서 떴어요. 그죠? 보금님 최고 시각 장애가 있어 가지고 카톡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어요. 타자를 맞춰야 말하는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시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우 지금도 승전포 비행기 때려잡는 사격이에요? 남주님 네판 다녀온 게 1억 원 후원해 주실 수 있나요? 생생한 정보 남주님께 정보 전달. 네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네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직장을 정년퇴직이 인제 16 개월 남았어요. 16 개월. 저는 16 개월 후에 2027년 2월 28일 날 정년퇴직이 돼 있는데 고다음 년도 2027년 3월 달에 저는 라오스를 갈 겁니다, 라오스. 저는 라오스에 가서 생활을 할 겁니다. 라오스에서 이런 방송을 할 거예요, 제가. 기대되죠.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비록 라오스에 왜 가냐. 라오스는 뭐 우리나라의 70 년대라고 하는데 왜 거기 가서 사냐. 또 어느 분들은 거기 뭐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그 뭐 여자 생각하고 가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20 살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20 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도 없는 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은 상상이라도 해 봅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전기도 없는 데서 등잔불 켜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 늦게까지 저는 그 산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먹방 찍고 하는 그곳이 아주 산골짜기 둠의 산골이에요. 학교를 가는데 6 킬로를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1 시간을 가는 그런 데서 살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안 다녔다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고,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뭐 도시에 살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학교도 전기도 없는 데서 살았지만 그래도 학교는, 중고등학교는 부모님이 보내줘 갖고 제가 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갔다고 하니까 난 그게 미운 것뿐이에요. 그죠? 그럼요. 고양이가 조아님보다 제가 나이가 많죠. 제가 쉬 쉬운 쉬운여덟이 쉬운여덟. 67년 1 월생입니다. 67년 1 월생. 67년 1 월생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년퇴직이 인제 1년 6 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라오스에 가서 그 과거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과거 속에서 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거기서 좀 뭐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유튜브도 하고, 제가 원래 꿈이 유튜브 방송을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거고, 사실 그전에는 먹방을 했어요 제가. 먹방 주말주택에 가서 주말마다 그냥 뭐 맨날 뭐 빈대떡도 비쳐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제가 그것만 했어요. 근데 구독자가 1,000명 넘기는데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그래도 내 꿈은 정년퇴직한 후에 뭐 해외에 나가서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유튜브를 하면, 뭐 그때 가면 좀 뭔가가 능력도 실력도 늘어나서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근임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근임이 나타나서 2025년 8 월, 정확하게 8월 한 10 일쯤부터 제가 쇼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석방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지로 감옥에 가 있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을 음 한남동에 헬기를 동원해서 끌어내라고 했다. 여러분들 네팔에 헬기 동원해서 끌어낸 게 누굴 끌어냈습니까? 반정부 시위에서 끌어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잖아요.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압을 하고 탄핵을 해서 그걸 척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8월 중순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 구독자가 4만 4천 명이 됐습니다. 딱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4만 4천 명이 됐어요. 그러면 저도 인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 내란을 선포한 건 아니다.' 그건 어느 글자도 맞는데, 아직도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방송 보고 내란이라고 하니까 '어 그래 내란이구나.' 믿지 말라 이거예요. 결정이 나면, 대법원 판결 나면 그때 믿으라 이거예요. 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잖아요. 사실은 파면되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 일반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옛날에도 조선 시대 때도 유배를 보내면 보냈지 감옥에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냥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사시오. 예? 그렇게는 했어도 예? 감옥에 보내 가지고 그 억압을 시키고 또 내란 특별재판소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 이제는 욕해 알고리즘이 200. 성황님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난번에 어떤 분이 200 명을 끌고 온 분이 있는데, 야 그분이 신이야 그분. 그 참참님만 알아. 참참님만 알아. 예? 그분이 200 명을, 오정실 님 반갑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200 명을 끌고 왔어요. 근데 사람을 끌고 온 건지 궁금해 지금도. 200 명을 5분 안에 끌고 온다는데 진짜 200 명을 끌고 왔어요. 그때도 한 30명 됐는데, 근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쫙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저거에 물어봤어요. 순정남 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게 있냐?"
어떻게 한 사람이 와서 구독자를 200명씩 올릴 수 있냐 그게 물어봤더니 가능을 한데 그게 가짜래요. 아니 저기 불법이래요. 아 그럼 불법도 가능한 거였네. 저는 불법도 가능한 걸 몰랐어요. 왜? 뭐 기계로다가 조작하면 이 사람이 사람으로 등거해서 구독자로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전산으로 투표 개표하는 것도 부정을 하면 가능하냐? 부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불법도 가능하지만 부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니 불법을 저지르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확한 정답은 없더라. 그 살아가는 그때그때 맞는 답이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인제 MBC 보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MBC 보는 분들이 MBC에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술만 먹고 출퇴근도 안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인데요. 그리고도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면시켜야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맞아.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방송국에 아나운서까지 되는데 거짓말 치겠니? 저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냥 방송국에 면접 시험 보고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사람밖에 없어요. 사법고시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답을 맞춰 가지고 평균 60점 이상 맞은 사람만 판사가 된 거고 검사가 된 거잖아요. 단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저도 안전관리자를 하기 위해서 안전기사 시험을 봐서 통과돼서 안전관리자가 된 것처럼. 근데 그 패스한 사법고시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아니 의사는 의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고생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다음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뭐 어디 저기 고기를 잡는 사람들 다 그 장인들이 있잖아요. 저 배 만드는 데 가면 정말 용접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장인이지 학교 다닐 때 남 시기하고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쟤만 5급 행정고시 붙어 가지고 떵떵거리고 나는 맨날 시위 활동했는데 결국엔 지금에 와서 보니까 5급 행정고시 본 사람은 차관, 장관도 했다는데 나는 뭐야 미군 대사관이나 가서 물러가라 그러고 국가보안법에 감옥에 갔다 온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은 분들이 정부 요직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하고 관계는 물과 기름이죠, 물과 기름. 물과 기름이 되는 거예요. 예? 검사는 노력해서 검사가 되었는데 정의는 어디 간 거예요? 검사가 정의가 어디 갔냐 그러면 정의는 사람 이름인가요? 그냥 검사는 검사 노력을 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예. 검사가 된 겁니다. 저기 제주도에는 모 검사가 옷을 홀랑 벗고 음란 행위를 했다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골 때리는 놈들도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냥 그 직업을 갖기 위한 그 수순인 거예요. 의사도 배에다가 뭐 가위를 집어넣고 꼬매는 사람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바보 아니에요? 의사 자격증 딴 놈이 응? 뱃속에다 가위 집어넣고 수술하는 놈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국무위원 범죄 전과 이 22 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소수 에이스 엘리트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지금 버거운 거예요. 예? 정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깐 외교부 장관 유엔 대사를 뭐 누구 보냈어요? 뭐 자기 변호해 준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해서 뭐 유엔에 가서 자기 대북 사건 좀 없애라고 보낸 건가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명확하게 내란죄에서는 인제 얼마 안 남았죠. 10, 11, 12 3 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음 내란 관련해서 무죄를 줬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사항. 그리고 뭐 계엄령 관련해서는 뭐 집행유예 뭐 한 2년 정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인제 석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나오면 우선 되는 거니까, 나와서 뭐 사실 윤 어게인해서 뭐 다시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법정 사항은 없잖아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고,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4년 중임제로 법이 바뀌어서 그때 후보가 돼서 그때 다시 이재명하고 다시 붙는 거예요. 왜? 5년 단임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한 번 한 사람은 대통령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5년 단임제는. 근데 4년 중임제는 그게 또 틀려요. 그러니깐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붙는 거예요. 그럴 때 윤석열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는 당장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산적한 우리나라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근데 맨날 주가 뭐 5,000 포인트 올린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낮은 쪽에만 얘기하지 말고 통 크게 대한민국 기업이 신입사원들 많이 뽑게 좀 하고, 기업들한테 아니 오다를 줬으면 좋겠어요. "야 삼성전자, 야 너네 평균 1 년에 10년 전에 몇 명씩 뽑았어?" "예 500 명씩 뽑았습니다." "야 요번에도 500명 뽑아. 그리고 부족한 건 국가에서 지원해 줄게." "야 현대 너네 작년에 몇 명 뽑았어?" "예 450명 뽑았습니다." "야 400명 뽑아." 이 대기업들한테 과거에 평균 10년 동안 평균 신규 채용자가 1,000 명씩 있었다면 올해도 1,000명 뽑아. 그런 거는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경제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업을 못 살게 굴고 지금 있는 노동자들을 동원시켜서 노란봉투법 만들면 이 나라를 폭삭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기업도 잘 되고 노동자 잘 되려면 각 대기업한테 전체 10년 동안 신규 채용자가 몇 명인지 각 기업체한테 뽑아오라 그랬고, 그 평균치만큼은 2026 년도에 다 뽑아.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봐도.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노란봉투법, 응? 그다음에 노조원들한테 "야 너네 자녀들 특혜 채용 좀 하지 마. 쪽팔려." 그리고 선관위는 지네 가족끼리, 응? 그런 거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10년 동안의 평균 신규 채용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해라. 아우 제가 많이 써먹어야 되겠어. 네? 그러면 기업에서는 신규자들도 채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멤버십, 슈퍼챗 진짜 보수 유튜버를 키워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줍니다. 뭘? 남 줍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8 시에,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8 시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가시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장 파는 것처럼 거꾸로 보여요? 뭐가 거꾸로 보이지? 네, 편히 주무시고요. 저는 인제 VR로 인제 영화 한 편 보겠습니다. VR. 여러분들 VR 아시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VR로 유튜브도 보고, 제가 VR을 좋아합니다, 제가 VR. VR로 그냥 극장보다 더 큰 화면. 예.